이게 저도 이제 요즘 이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말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물어봐요. 막 카톡으로 뭐 사야 되느냐. 그 종목을 딱 가져오면 제가 이제 반대로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네, 박혜 기사님과 함께 이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책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 기사님의 이제 개정판이죠. 박혜 기사님 재무제표 분석법. 이게 굉장히 많이 판매된 그런 책의 개정판이 이번에 나왔는데 어떤 분들을 위한 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투자를 정말 저는 이제 투자를 항상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평생의 업이다, 직업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돈을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돈이라는 거는 많이 말씀 좋은 거니까는 그리고 나서 아까도 잠깐 이제 우스갯소리 말이 했지만은 돈이 일을 해야 되니까는 예,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8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냥 급등을 하던 폭락을 하던 그냥 그렇게 무덤덤한 게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살 거니까는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 일비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듯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숫자 보는 것만큼은 어쨌든 이 재무제표가 그 선입견이 있죠.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쉬울 수도 있어서 하여튼 제대로 공부하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뭐 나름 쉽게는 썼는데 그 초판보다는 좀 이제 많이 좀 다듬어가지고 조금 쉬워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책이 이제 개정판이고 6년 만에 나온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신경 쓴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회계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옛날 책 가지고서 지금 재무제표 보면은 아마 매칭이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한 2018년도부터 지금 회계 기준이 조금 개정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개정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19년도에 또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에 또 바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타이밍에 다 그냥 아예 다 아우러서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어쨌든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어쨌든 이제 그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 보실 때 이제 가장 최적화된 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개정 과목 명칭도 최근 걸로 다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6년 전 책이기 때문에 사례도 조금 이제 옛날 사례니까는 사례도 최신 사례도 다 이제 업데이트를 다 했어요. 6년 전에도 이 책을 한번 쓰신 거고 이제 개정판도 내셨는데 이 한 권만 쓰신 게 아니시잖아요. 총 이렇게 쓰신 책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일단은 이 재무제표 분석법을 쓴 히스토리가 이제 아까 그 블로그 시작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블로그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회계적인 거를 제가 나름 목차를 붙여서 이제 조금씩 썼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투자에서 보셔가지고 이제 출간 제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첫 책으로 나왔었는데 6년 전에 생각보다 반응이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 재무제표 시중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뭐 좀 괜찮게 돼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왔는데 이제 공부를 결국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니즈가 생기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재무제표는 이제 알겠다. 그럼 이제 투자를 해야지.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거는 제조업이고 여기는 뭐 게임 산업이고 여기는 뭐 금융업이다. 이거 왜 다 재무제표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또 고민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업종별로 볼 수 있는 거를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아이투자에서 한 4년 전이죠. 그 박경희사의 사업보고서 분석법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조업하고 도소매업, 수주산업,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 4개를 썼고 그 분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서비스업만 묶어가지고 한 10개 업종만 다시 이제 쓴 게 그 재무제표로 보는 업종별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이제 또 하나 써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업보고서 분석법의 속편이라고 보면은 돼요. 근데 그게 두 권을 합치면은 거의 한 6, 700페이지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 양이 방대해서 책을 반으로 쪼갰고 그때 그렇게 딱 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또 재무제표를 봤더니 너무 재무제표가 길더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고민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5가지 포인트 찝어서 보시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 2년 전에 쓴 책이 그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5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라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재무제표 시리즈는 그렇게 해서 한 4권 썼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공모주 투자하기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핏클럽 3편에서 이제 그 원고 요청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공적 10몇 분이 같이 쓴 거. 예, 그 정도 썼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이 있고 사업보고서 분석법,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 업종별 투자 전략, 공모주 투자학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이렇게 좀 5개에서 또 아까 같이 쓰신 책들도 있었는데 이 책 안에서도 이제 아까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쓰신 거면은 정주행할 수 있는 순서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회계 기초부터 다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책을 보시는 게 맞고 재무제표 분석 보시는 게 맞고 재무제표 분석법도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은 목차에서 모르는 것만 보시는 게 아마 속도는 빨리 붙으실 거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차근차근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또 이게 그냥 책만 보시면 별 재미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는 본인 관심 종목 띄워놓고서 같이 보시면은 속도가 빨리 붙으실 거예요. 이게 회계 공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자하시면서 내가 어쨌든 이 투자한 종목에 돈을 어쨌든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니까는 이 피 같은 돈인데 어쨌든 벌어야 되면은 공부를 하고서 내가 확신을 얻어야 되니까는 재무제표 펴놓고서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찼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완벽한 재무제표 보시면서 5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보시면 빨리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5가지 포인트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돈 많은 회사냐, 돈 잘 버는 회사냐,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돈 잘 벌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만 보다 보면 현금 흐름 놓치니까 현금 흐름표도 봐야 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꾸 회사들 중에서 일부 이제 뭐 중소 중견기업들 보면은 또 이제 횡령 배임 많이 하니까는 이제 그런 회사들 믿을 만한 회사냐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 5가지 포인트만 체크해서 보시면은 아마 다 걸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업종별 특성도 알아야 돼요. 재무제표 보시다 보면은 이게 일반 재무제표랑 많이 모양도 다르고 봐야 되는 포인트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이나 사업보고서 분석법 같이 보시면은 아마 이제 공부도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중에 회계사님이 가장 애증하는 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책이겠죠. 재무제표 분석법이 가장 뭐 애정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사실 놀랬던 게 이제 뭐 부끄럽게 뭐 여의도 스타 강사라고 쓰셨는데 이제 강의하러 뭐 은행이나 증권사 사실 가보면은 어쨌든 기본서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정말 무슨 수험서 보시듯이 이게 너덜너덜하게 보시는 분들 제가 봤고 질문 모아놓으셨다가 저 온다니까는 또 이제 질문거리 저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많이 하셨더라고요 공부들을. 그래서 어쨌든 뭐 아무래도 가장 정이 많이 가죠. 우리가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원래 그 책을 내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셨다거나 또는 뭐 강의를 위해서 블로그를 하신 그런 건 아니신가요? 그냥 소일거리로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투자랑 인연이 된 거예요. 그게 그 블로그 내용 보시고서 아이투자 연구원 분이 아이투자 대표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저거 모아서 책 하나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저도 원래는 그냥 직업 회계사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강의 위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일도 많이 줄었죠. 저도 이렇게 회계사님 정보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좀 몇 개 찾아봤었는데 요즘에는 회계사일보다 강의와 책을 더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일을 같이 하니까 날짜가 그러니까 저번 달에도 그랬는데 이게 강의가 연말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 이제 일이 이제 회계 업무가 하나 들어왔는데 사실은 돈이면 원래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강의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나보냈죠.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강의가. 요즘에는 어떠세요? 요즘 줌만이에요. 증권사는 거의 대부분 다 줌. 그러니까 신입사원 들어와도 줌 강의하고 은행도 거의 다 줌 강의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확실히.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을 아무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조금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선호하는 그런 강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듣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이 좀 많이 적응되신 것 같은데, 근데 강의하는 사람 입장은 사실은 오프라인이 좋긴 좋아요. 왜냐면 서로 이게 소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좋은 기운이 이렇게 공유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힘도 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은 카메라 보고서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예, 그리고 또 혼자 또 말 많이 하면 당 떨어져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그러면 혹시 강의에서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강의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첫 강의, 항상 처음이 가장 기억에 남죠, 항상. 예, 그래서 멋 모르고 했었던 뭐 은행 강의도 기억에 남고, 딱히 그렇게 뭐 실수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뭐랄까 설레임? 지금은 이제 뭐 설레임 같은 거 이제 이런 건 사실 없는 거, 없는 상황이니까는 그냥 설레임으로 치면 아무래도 그 첫 강의죠.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분들 대상으로도 2015년도에 이제 아이투자에서도 강의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죠, 아무래도. 요즘 그 줌으로 강의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유튜브가 우리의 최고의 뭐 또 영상을 보는 그런 인기 채널인데 혹시 유튜브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지금 고민만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 아까도 그 잠깐 일 얘기했었는데 강의 확 몰릴 때는 이제 강의를 하러 가서 그 얘기하는 시간보다 이 준비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제가 쓰던 강의 콘텐츠 그대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 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책도 결국 이제 사례가 많이 이제 최신 사례다 바꾼 게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들 가지고서 녹일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유튜브까지 제가 하려면은 정말 이 시간을 또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강의가 몰릴 때 확 몰리다 보니까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지금 회의 중이어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제 한가해지면 아마 진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회계사 일도 하시고 유튜브까지 하면은 몸이 두 개가 돼도 많이 모자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강의를 더 좋아하시고 강의만의 이렇게 매력이 있을까요? 보람이죠, 확실히. 예. 그게 아까도 제가 그 뭐 그 연말에 일이 들어온 거 사실 비교해보면 사실은 일이 더 돈이 되기는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인데 제가 뭐 굳이 이거까지 숨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이게 강의가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게 그 모르는 걸 어쨌든 알려드린다라는 거랑 그분들의 고민거리 해결해드리는 게 가장 크다 보니까는 힘들어도 어쨌든 보람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거 매력이 아직은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강의는 웬만하면 다 하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속 그 지금까지 이제 지금 들어온 강의 계속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회계책은 다 썼는데 이제 투자책을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한데 그거는 아마 제 마음속에서 제 성과가 워낙 목표한 성과에 도달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가 이제 그 만족할 만큼은 안 나와서 예, 조금 좀 생각 정리 좀 하면은 투자책을 한번 써볼 생각은 있어요. 강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책과 강의 외에도 또 박혜 기사님의 생각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3000시대 접어들었고 아마 올해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보는지 이 코스피 3000시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물론 보통은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 또는 이렇게 합리적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측은 잘 안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게 우리 작년에 2020년 왔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뉴욕에 있는 월가에 있는 사람도 예측 못했을걸요 아마. 예. 개인이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뭐 능력도 안 되지만은 해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냥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제 뭐 위대한 투자자들 다 똑같잖아요. 말하는 게 예측하지 말고 기업에 집중해라라는 얘기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바라서 굳이 뭐 예측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뭐 폭등 더 갈 수도 있고 뭐 폭락할 수도 있고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성향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같이 그냥 찬밥 찾아가지고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은 그 좋은 때 하반기 때 놓쳤어요. 진짜 현금만 잔뜩 쌓여 있고 그 쭉쭉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몇 종목이 보였어요. 이게 바텀업으로 보다 보니까는. 그래서 하반기 연말에 이제 들어갔는데 다행히 지금은 어쨌든 뭐 시장이 물론 좋으니까는 잘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찾다 보니까는 또 있어요. 찬밥들이. 그래서 쌀 때 안 사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사람 심리이다 보니까는 이게 1, 2년 하고 할 건 아니고 평생 사업이기 때문에 맘 편하게 해야 되니까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싸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라는 게 뭐 10,000원 했다가 5,000원 떨어진다 저가 매수는 아니고 이제 항상 뭐 가치 투자 얘기하듯이 뭐 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대비해서 가격이 싸냐 비싸냐로 봐야 되는 거니까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압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따로 그 존경하는 그런 투자대가 있으신가요? 저는 워렌 버핏이랑 그 피터 린치 가장 책을 많이 봤고 그분들 책은 거의 다 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무리한 거를 뭐 해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투자를 하고 공부해야면은 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두 분들을 가장 존경하죠.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들고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하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저도 이제 요즘 이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말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물어봐요. 막 카톡으로 뭐 사야 되느냐. 그 종목을 딱 가져오면 제가 이제 반대로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런 보통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항상 초보자의 행운이 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운 좋게 주식 처음 시작할 때 18년 전에 행운이 좀 따랐기는 했는데 결국은 이제 금융위기 때 다 까먹긴 했지만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행운이 따라서 처음부터 잘 풀리는 경우에 또 이제 좀 자만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또 안 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또 고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뭐 조급할 필요는 없다. 한 번에 왕창 벌어가지고서 딱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도박적인 심리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와닿는 게 없겠지만은,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좋은 시장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인데 템플턴이 그런 말을 했었죠.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게 가장 위험하다.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좋은 시절만 딱 보이니까는 이제 더 좋아질 거에 대한 생각만 하는데 분명히 또 이제 안 좋아질 상황도 올 거라서 뭐 지금 만약에 이제 놓쳤다라고 해도 그냥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또 이제 좀 기회가 많이 오면은 그때 해도 충분히 안 늦으니까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반기 때 좋은 시절 놓쳤지만은 그 약간 멘탈 물론 조금 나갔기는 했는데 다시 시장 찾아보니까는 분명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하반기 때 그래도 좀 투자 많이 했던 게 지금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항상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조급함을 버리고 또 평생 돈을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투자 활동이 바로 주식 투자이고 또 그렇게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하시면 힘들 수 있어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또 공부라는 게 특히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박혜 계사님께서 열심히 쓰신 우리 개정판 보시고 또 박혜 계사님 회계 그 강의 많이 하시거든요. 보시면 이제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찾아보셔서 또 도움을 받으시면 투자 실력 늘리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